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픈베이스에서 보안기술 본부를 맡고 있는 최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마 세션 듣기가 가장 힘드신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맡게 돼서 대단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많이 경청해 주시고 이 서비스는 지금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어려운 서비스가 아닙니다. 앞에 기술 세션들에서 이제 뭐 개발자들을 위한 세션도 있고 그리고 일반 엔지니어를 위한 세션도 있었을 건데 이거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세션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용어가 좀 어렵다 뿐이지 실제 서비스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딱 제목이 되게 거창한데요. SIEM이라고 들어보셨죠? 통합 보안 관제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SIEM 솔루션을 필요 없이 통합 보안을 제공한다 해서 seamless 통합 보안 서비스. 이제는 보안을 솔루션이라고 안 하고 몇 년 전부터 이제 대체적으로 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카스라는 그런 분야도 생기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그 얼럴로직이라는 그 서비스가 기존에 제공됐던 솔루션과 서비스와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서비스가 도대체 무슨 서비스인지를 이해시켜드리고 그리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변화의 바람 그리고 변화의 파도를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변화의 바람이 엄청나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계에 불어닥친 변화가 보안 쪽에도 똑같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보안 담당자분들도 계시고 보안하고 관련은 없지만 이런 업무를 기획하시거나 실제로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보안과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협은 진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대변되는 이 산업계의 변화도 당연히 보안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안의 복잡성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보안의 복잡성 중에서 또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클라우드 쪽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클라우드 쪽 AWS 행사를 오셨으니까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근데 보안도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거는 설문조사입니다. 2018년 클라우드 시큐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CISSP라고 하는 그 보안 자격증을 발간하는 ISC 스퀘어라는 업체가 그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을 포함해서 전 세계 글로벌 보안 벤더들이 연합이 돼서 만든 그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만 정도 되는 member들이 있는데 이 멤버들이 각각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한 3, 40장 되는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가 있는 리포트입니다. 한번 다운로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중에서 한 부분을 따왔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저렇게 4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 4가지를 딱 하나 이 통찰력으로 딱 보시면 기존의 보안 트래디셔널하게 진행돼 왔던 보안 위협과는 다른 것으로 설문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스컨피규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중에 한 명이 그 계정 정보를 한번 잘못 유출을 해서 액세스 키 이걸 한번 잘못 GitHub에 올렸다가 수천만 원을 저희가 한번 물 뻔했는데요. AWS가 한번 리펀딩을 해줬었습니다. 그렇듯 이 컨피규레이션의 잘못된 이런 미스컨피규레이션으로 인해서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거를 클라우드 담당자들이 다 알고 있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거 외에도 비인가된 액세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연동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단독으로 쓰는 게 있나요? 거의 다 외부 서비스하고 연동이 되죠.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PI 그리고 인터페이스 연결들이 상당히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응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보안이 산업계의 변화에 따라서 복잡성이 증가하는데 거기에 더 얹어서 복잡성과 함께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위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요. 클라우드 쪽에서의 그러면 공격이 어느 쪽으로 공격이 많이 진행되느냐? 이제 이것도 이제 설문을 하면 좋은데 이건 이제 보안 벤더들 따라 답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얼럴로직을 소개하니까 얼럴로직이 수천만 건, 이제 수억 건이 넘는
그 이벤트들을 분석하고 4천여 고객사에서 나온 인사이트를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클라우드 쪽의 공격 중에 제일은 당연하지만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당연하죠.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넘겨오는 쪽이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75%, 그리고 공격 벡터는 뭐냐?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웹 취약점, 웹서버 취약점,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뿐만이 아닙니다. 클라이언트 취약점까지도 같이 이용하는, 요즘은 또 아주 복잡화됐는데요. 이런 취약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10년 이상 오래된 취약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취약점이 최근에 나온 2019년 취약점만 중요하다? 아닙니다. 10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취약점들에 대한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여전히 클라우드 쪽도 공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WS는 아시겠지만 이 책임 쉐어링 모델이죠. 그래서 AWS가 책임지는 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나머지 고객의 데이터, 고객의 인프라 쪽에서 일부는 고객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 이런 실제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사용하시는 고객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취약점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제 좀 그 기술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 제목만 보면은 굿, 그러니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에요. 그래서 뭐 영화에서도 좀 패러디가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행위들은 그냥 정상으로 허용하면 됩니다. 그게 명확해요. 정상이라는 것만 명확하면. 그리고 악성이다, 이제 악성이라고 판별되면 블러킹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힘드냐면 보안 담당자들 분들이 계실 텐데 왜 힘드냐면 저 중간에 껴있는 의심스러운 행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휴먼 리소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전문 인력들은 다 대부분 어디에서 많이 인볼브가 되냐면 저 의심스러운 행위들, 이벤트들, 아직 정확하게 공격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이런 쪽에 아주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보안 전문가의 필요성이 아주 요구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보안 전문가를 많이 보유하고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국내 보안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채용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유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환경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환경도 마찬가지로 보안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담당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보안은 끝없는 싸움인데 결국은 패치를 한다고 해서 제로데이 패치를 한다고 해서 예방적인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격은 어느 선으로 이걸 어택 서피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쪽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USB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협력업체 직원의 노트북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예방 활동으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보안 담당자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100%가. 그래서 최근이 아니죠. 벌써 불과 한 3, 4년 전부터 이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프리벤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방 중심의 보안 활동에서 최근에는 어느 식으로 가고 있냐면 빠르게 탐지하고 대응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탐지입니다. IDS는 죽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계신데 그때 말한 IDS가 아닙니다. IDS는 통합적인 위협을 탐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UBA다 뭐다 보안 솔루션들 많이 나오고 있고 머신러닝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 게 다 대부분 비정상 행위들을 탐지해내는 거거든요. 이것도 탐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최근의 트렌드는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들을 빠르게 탐지하고 대응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방 중심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시기에 특히나 AWS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포함해서 모든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보안 부분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안 업체들이 아니죠. 실제 여러분들 같은 고객사분들이 접근하는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여기에 좀 대기업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큰 공공기관에선 대부분 자체 모델을 사용합니다. 자체로 보안 모델을 구축하고 솔루션도 직접 선택하고 데모하고 이걸 운영도 하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도 필요하고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뭘 쓰시냐면은 요즘에 이제 안랩이다, SK인포섹뿐만이 아니라 보안 관제 업체들 많이 늘어나죠. 그런 관제 업체들 통해서 뭘 합니까? 아웃소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웃소싱 업체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근데 이 서비스를 받는 것도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보안 관제 서비스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진 마시고 그분들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을 보면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웃풋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숨어있는 인시던트를 찾아내는 그런 기술들이 아직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걸 뭐든지 다 시스템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고비용 저효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기존의 어프로치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존의 어프로치는 기존의 어프로치고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그리고 위협도 진화하고 있는데 기존 방식대로 할 것이냐. 그래서 새로운 접근법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들도 있지만 보안 제조사들도 그런 변화의 바람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 새로운 어프로치가 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소개에 앞서서 언론로직이라는 회사는 딱 요 한 장표로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보안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딱 보시면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별도로 회사 내에다가 서버나 이런 것들 구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 플랫폼을 활용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뒤에 장표에서도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보안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다라는 것이 이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이거 사람이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사람과 시스템이 접목된 그런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부터 프라이빗 그리고 온프라미스 환경에 이르기까지 위협을 뭐든지 탐지해주고 진단해주고 그런 취약점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토탈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축 기간은 한 1주에서 한 2주 정도가 되고요. 좀 많은 경우에는 3주까지 되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200노드, 그러니까 200개 이상이 아니라고 하면 2주 내에 설치는 끝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협 탐지가 바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유연하게 구성을 맞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로직 서비스는 그러면 그냥 제가 컨택해서 받으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 언론로직이 작년만 해도 서비스를 막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자동차 사실 때 옵션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옵션을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저기 작년 11월부터 조금 약간 서비스를 개편을 해서 세 가지로 아주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주 에센셜, 기본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아주 필수적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찾아내고 자동으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취약점을 스캔하고 관리해주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좀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PCI DSS나 하이파 같은 국제 표준에 해당되는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ISMS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국내에 좀 특화된 컴플라이언스가 있는데 거기엔 좀 약간은 안 맞습니다. 이거 좀 국제 표준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좀 그 부분이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엑스퍼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에요. 사람이 들어가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입니다. 아주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실제 언론로직이 유명해지게 된 그리고 언론로직이 원래 2002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2002년도에 설립이 돼서 뭘 했을까? 스노트 엔진은 아시나요?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인데 오픈 소스로 된 거였는데요. 지금도 있죠.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언제든지 쓰실 수가 있는 오픈 소스예요. 근데 이걸 쓰셔서 한번 네트워크에 한번 달아보십시오. 그러면은
로그가 엄청나게 뜨죠. 펄스 포지티브 정탐이긴 하지만 인포메이션성 정보 엄청나게 많죠. 이 회사가 처음 시작은 이런 인포메이션성 그 로그들을 필터링을 해주고 실제 공격이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만 필터링 해주던 관제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러다가 2008년인가 2007년도에 AWS 퍼블릭 클라우드가 성장하면서 그 관제 서비스가 클라우드로 옮겨 타게 되면서 바로 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서비스는 10년 이상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노하우나 인텔리전스는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진전된 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프로덕션 라인에서 보통 서비스 운영을 하시는데 이 운영을 하실 때 공격을 좀 차단하고 싶다라고 하는 고급 서비스는 엔터프라이즈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에 바로 여기 액티브워치 엔터프라이즈라고 있는데요. 이 엔터프라이즈가 바로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전담 요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으시면 전담 요원, 저 최현주라고 하면 최현주가 딱 1대1로 붙어서 이 회사의 각종 위협 정보들을 대응을 해주는 그런 전담 요원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그 데모를 좀 봤다가 저희 회사 데모를 내부적으로 했었었는데 새벽 2시인가 3시에 전화가 와요. 물론 이제 그 전날 제가 공격 테스트를 하느라고 이벤트들을 좀 많이 생성을 일부러 했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담 요원들이 한 명이 달라붙어서 그런 이메일과 전화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언론로직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고객분들에게 다가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환경들을 조금 어떤 컴포넌트별로 좀 나눠보면 먼저 이제 개발 환경 그리고 개발 테스트 베드 이런 환경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인 에센셜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IT 자산들, 이제 엔드포인트라든가 서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중요 자산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들은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통해서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접 외부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실제로 이거는 다운되면 절대 안 되는 다운타임이 제로여야 되는 그런 중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로 이용하면 됩니다. 쉽죠? 이제 별로 뭐 외우지 않아도 딱 3가지로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낮은 것부터 높은 곳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3가지 형태대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대충 설명은 다 드렸는데 아직도 이제 궁금하신 거는 언론로직이 과연 그럼 프로덕트로 보면 어떤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느냐, 이제 요건 좀 기술적인 내용인데 프로덕트로 보면 IDS입니다. 아까 탐지라고 얘기했죠. IDS 그리고 취약점을 관리해주는 취약점 스캐닝 그리고 로그 관리. 이 로그 관리는 최근 들어서 아주 크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인데 스플렁크만 생각하셔도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생각하실 텐데 이제 보안도 빅데이터 시대죠. 그래서 지금 AWS 고객분들이 많으시니까 AWS를 예를 들면 AWS에는 클라우드 트레일, 클라우드 워치, 그 다음에 가드 듀티, 요즘에는 인스펙터라고 하는 머신러닝 서비스도 나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 보안과 관련된 서비스들에서 나오는 로그들과 이벤트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걸 쓰시는 분들은 조금 보안을 좀 아시는 분들, 근데 이거를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이 서비스만으로도 클라우드의 보안은 상당 부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쓰기가 불편하세요. 내용을 알면 쉬운데 내용을 잘 모르셔서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언론로직은 수집을 해서 로그 관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웹방화벽. 기술로 보면 되게 평범한 포인트 솔루션들이 엮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만 하면 별로 차별화 포인트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운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안 솔루션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안 솔루션들은 도구다. 이 도구고요. 실제로 사람이 이 도구를 써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갖다 놔도 쓰는 사람이 그걸 제대로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사실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분석 기술부터 사실 언론 로직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여기는 트레드 인텔리전스라고 간단한 한 마디가 들어가 있지만 상당히 빅데이터 만들어진 고객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수집된 위협 정보들, 탐지 정보들을 딱 통합 수집을 해서 여기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내는 이 부분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그 4월 현재 언론 로직이 한 7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예요. 글로벌로. 그리고 오피스가 한 8개 정도가 있고 그 중에서 보안 분석가를 할 수 있는 그냥 보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200여 명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 되는 인원들이 다 대부분 이 관제와 그리고 이런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해주는 보안 전문가로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장표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게 됐을 때 어떤 순서대로 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낸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WS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VM웨어, 요즘 이제 컨테이너 기술도 발전이 돼서 도커 그리고 컨테이너뿐만이 아니라 뭐 윈도우즈, 맥 그리고 기타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들 이 모든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언론 로직은 SS 평가, 디펜드 방어, 디텍트 탐지, 컴플라이언스 이 4가지 단계로 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가운데 있는 액티브 와치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널리지가 뭐냐? 그러면 얘입니다. 어널리틱스와 엑스퍼트들.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수집해온 이런 위협 정보 데이터들. 그래서 탐지율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AWS 리인벤트 행사를 갔다 왔는데 겨울에 리인벤트 행사에서 가장 먼저 그 시큐리티 허브라는 서비스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나온 회사가 언론 로직입니다. A라서 먼저가 아니고요. 언론 로직이 가장 많은 그 시큐리티 파트너로서 아주 일찍부터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프리미엄을 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지된 정보들을 인시던트 리포트라고 해서 그 부분을 15분 내, 그러니까 탐지가 되고 이런 액티브 워치에 의해서 탐지된 정보가 나왔을 때 15분 이내에 바로 고객들에게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모든 거를 다 전화를 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그러니까 아주 높은 위험도의 이벤트만 전화가 오고요. 미디엄 이하, 좀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이벤트들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통해서 얼럿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키텍처는 단순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은 실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을 때 렉 시설을 갖고 있을 때 그냥 물리적인 공간이고요. 오른쪽은 버추얼 머신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환경에서 이게 조그맣게 방패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를 하나만 설치를 해주시면 각각에 대해서 위협 탐지 및 관리가 수행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뭐냐면 실 트래픽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집되는 트래픽. 서로 송수신되는 트래픽을 이 언론 로직의 어플라이언스, 스렛 매니저라고 하는 이 어플라이언스에서 중앙에서 탐지를 하게 되고요. 탐지된 결과는 클라우드의 언론 로직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 트래픽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집은 언론 로직은 이벤트와 로그들만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으로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중간에 와프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AWS에서도 이렇게 클라우드 트레일, 가드 듀티와 같은 보안 기능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AWS의 보안 기능이 약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몰라서 못 쓰시는 게 많아요. 여기에서 수집된 정보 중에 의미 있는 컨피그레이션 오류라든가 그리고 누군가가 공격해 들어온 그런 부분들, 임의로 누군가 설정을 바꾸거나 하는 부분들도 다 대부분 수집을 해서 얼러팅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로직의 서비스는 대충 이제 골격은 아셨을 건데,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믿어요?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내부적인 모델을 좀 들여다봤더니 이런 모델을 갖고 있다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안 모델이 그냥 뭐 일반적인 그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보안 모델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취약점 진단한 결과들을 다 수집하고, 그리고 보안 이벤트들 탐지를 하고, 워퍼에서 나온 이벤트들 다 탐지하고 수집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악성이라고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차단을 해야 되겠죠. 차단을 하고 난 다음에 수집되는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은 다 모두 수집을 하고 통합 수집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인시던트 오토메이션 디텍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액티브 와치라고 하는 그쪽으로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오토매틱이 들어가는 이유는 수천만, 뭐 많게는 지금 작년 통계가 지금 테라바이트를 넘었다고 하는데 이벤트가 실제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들을 자동으로 속간해서 어떤 의미 있는 정보들만 딱 필터링하는 기술. 근데 이게 이제 국내 보안 벤더들도 조금 많이 기술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점이 있고, 이 중에서 의미 있는 이벤트를 오토 에스컬레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안 분석가들이 일일이 붙어서, 여기 보면 보안 연구가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같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 예전으로 따지면 시그니처라고 하죠. 보안 탐지를 위한 시그니처만 업데이트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는 머신러닝 기술들이 들어가서 머신러닝 알고리즘까지 업데이트를 같이 해주는 그런 형태대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흐름과 이런 프로세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프로세스가 계속 동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서비스 품질이 좋아진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한 단계로 가는 한 방향이 아니라 실제 보안 분석가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구조. 그래서 이따 사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선순환 구조가 바로 언론로직 서비스의 강점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보안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보안 커버리지죠. 그러니까 탐지, 공격에 대한 탐지의 커버리지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인데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과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프라와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래서 인프라 쪽에서의 어떤 미스컨피규레이션이나 설정에 잘못된 그런 부분들도 다 찾아내지만, 상위의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얼러팅을 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보면 뭐 다 된다 이렇게 벤더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 되지는 않습니다. 다 되는 보안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네트워크 쪽에서, 특히 지금 여기 행사에 오신 AWS 클라우드 상에서의 보안 행위들, 비정상적인 행위들은 모두 걸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AWS에서도 지금 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얼마 전에는 이제 비정상 행위, UBA와 관련된 서비스도 지금 출시를 했는데, 이 UBA 같은 솔루션들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이 서비스보다 좀 상위에 있는 서비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BA는 뭐냐면 사용자의 행위를 파악해서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하는 건데, 얼마 후에 언론로직에도 그 서비스가 오픈이 됩니다. 2분기니까 6월 달 내에는 이 서비스가 같이 제공이 되는데, AWS에서 제공하는 UBA 기능과 같이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그냥 어택이면 어택이고 아니면 아닌 건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최연주라는 계정이 하나 AWS에 있는데, 이 계정을 제가 여러분들 중에 한 분한테 노출이 됐어요. 옆에서 있다가. 그러면 최연주라는 사람의 계정은 노출이 되고 나면 그 최연주가 평상시 하던 행위들하고는 다른 행위들을 하겠죠. 이 행위들을 찾아내는 것이 비정상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정 도용이나 정상적인 행위인데 실제로 해킹을 해서 가져간 게 아니고, 이제 사회공학적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계정이 도용이 되거나 노출이 됐을 때, 이때 어떤 행위들이 일어난 것을 어떻게 탐지하느냐는 거죠. 이거는 좀 약간 지금보다 레벨이 높은 사용자 레벨입니다. 이제 이런 것까지도 보안에서는 탐지해내고 그리고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로직의 그 UI는 대충 이렇습니다.
뭐 이쁘다고 한 페이지를 하나를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 말고도 대시보드나 이런 여러 가지 리포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저희 부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픈베이스 부스에서 한번 화면을 좀 여러 개를 좀 띄워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데모 신청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건 사스형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월 비용만 내면 뭐 별도의 솔루션 구매나 이런 필요가 없이 월 단위 베이스의 비용 결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객 수가 작지가 않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이 솔루션을 안 게 작년 한 2월인가 3월쯤에 알았는데요. 원래 그 전부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RSA 행사를 많이 다녀서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직접 이제 솔루션들을 직접 만져보고 하는 것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4천여 고객사를 이미 넘었고요. 지금 이제 5천여 개 넘습니다. 근데 커스터머 그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요. 특이하게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뭐 벤틀리라든가 이런 유명한 자동차 회사를 제외하고는 대기업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쪽의 고객 수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서비스는 보안 성숙도가 높은 이미 사이버 대응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기업에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소형 기업, 중견 기업, 지금 AWS를 통해서 보안을 조금 강화해야 되는데 보안 인력을 두기를 어려운 이런 스타트업이나 중견 기업에 해당되는 타겟팅을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꼭 그렇다고 거기만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형 기업들도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사례입니다. 이제 언론 로직 서비스가 이렇게 좋은지는 알겠지만 근데 어떻게 믿어? 그런 사례가 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한 장표입니다. 아파치 스트러츠는 잘 모르시겠지만 에퀴녹스라고 해서 2017년 9월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보안 뉴스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난리가 났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 된 사건인데 웹서버가 해킹이 돼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3대 신용정보 기관이죠. 에퀴팩스죠. 에퀴팩스에서 대대적으로 문제가 됐던 취약점인데 이 취약점의 근본이 바로 이 취약점입니다. 근데 이 취약점의 기원을 좀 쫓아가 봤더니 2013년도예요. 2013년도에 이미 유사 취약점이 나왔었고 패치는 이미 나왔었죠. 그때 언론로직은 이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요. 이 서비스에 대한 시큐리티 플랫폼에서의 시그니처도 만들고 차단도 하고 고객에게 통보를 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17년 1월에 이 취약점을 이용한 새로운 취약점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 에퀴팩스에서 해킹을 당한 그 취약점이죠. 그 취약점이 나왔는데 그게 3월에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은 미리 그것들을 대응할 수가 있었죠. 근데 아쉽게도 에퀴팩스에서는 그 부분을 놓치고 5월에 해킹을 당하고 어나운스는 9월에 이루어진 그런 해킹, 아주 좀 큰 해킹 사고였어요. 생각보다 큰 해킹 사고였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바로 보안 서비스의 중요성.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안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프로세스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저희도 솔루션을 하지만 솔루션 아무리 잘 갖다 드려도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처럼 취약점들을 제대로 패치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이런 취약점들 때문에 바로 해킹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대표적인 사례고요. 실제로는 이거는 정말로 유명하니까 하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 쪽에서도 많이 발생하죠. 다만 언론 보도가 안 될 뿐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도 이제 해킹 사고를 당하면 쉬쉬하겠죠. 근데 그게 쉬쉬하는 것만이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갖춰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워너크라이가 있습니다. 워너크라이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NSA에서 취약점을 보유하고 있다가 MS 취약점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거 해킹 그룹한테 뺏겼죠. 뺏겨서 그게 노출이 된 사건인데 일반인한테 공개가 됐어요. 그걸 이제 악성 코드 제작자들이 가만히 있나요? 이걸 또 이용을 해서 랜섬웨어를 만들어냈죠.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도 상당히 상승세가 됐었고, 그래서 이 워너크라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불과 하루 단위로 변종들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워너크라이 같은 악성 코드가 나오면 백신 업체들은 그것을 수시간 내에 아주 빠른 업체들은 1시간 내에도 시그니처를 배포를 미리 해버려요. 그래서 대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변종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종들을 탐지하는 그런 시그니처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건데 바로 그 부분들을 얼럴로직이 했다는 것이고요. 엔진까지 업데이트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럴로직이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대응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들웨어. 그러니까 앞에는 제일 처음은 아파치 스트러치라는 프레임워크, 두 번째 악성 멀웨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들웨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는 취약점과 이런 관련되어 있는 사례들이죠. 그래서 이런 미들웨어에서도 이거 웹로직입니다. 이 웹로직 원래 로고를 했더니 그걸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웹로직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웹로직에서 취약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실제 이걸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취약점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빠르게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 이제 15분 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떤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냐면 그 취약점들이 나오게 되면 그 취약점들에 대해서 빠르게 시그니처 배포하고 고객한테 알려주는 서비스, 이게 취약점 관리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시그니처가 배포가 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종이라든가 새로운 취약점 익스플로잇이 나오게 되면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조직 내에서 하시면 제일 좋죠. 돈도 안 들고. 근데 그 인력들이 충분하시냐는 거고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얼럴로직과 같은 세카스 서비스가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탐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탐지들을 운영하고 그리고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낸 게 얼럴로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서비스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가트너는 MDR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MDR이 뭐냐면 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보안 관제는 MSP라고 하죠. 이게 보통 MSSP라고도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보안 관제 서비스하는 쪽과 유사한데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 다른 건 뭐냐면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해주지만 관제 서비스는 보안 관제 서비스는 종합적으로 해주지만 이 MDR은 위협 탐지에 아주 국한돼서 차별화된 탐지 전략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MDR입니다. 그래서 아직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제 오늘 엑스포에 가보니까 국내 제조사들도 이런 유사한 서비스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비교해 보시고 한번 관심 있으시면 저희 오픈베이스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픈베이스가 원래 보안 서비스만 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원래 네트워크 인프라나 보안 솔루션 제공 업체인데 요즘 계속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보안 트렌드에 맞게 보안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걸로 취지로 이렇게 얼럴로직을 새롭게 런칭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그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오픈베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